자,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if문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if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divide by zero 같은 거, 이를테면 0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그램이 중단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단시키지 않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우리가 따로 해결해 주고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if문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실행 도중에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오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를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나 아니면 어떤 조건식으로 잡아낼 수 없는 어떤 오류 또 비정상적인 행위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죠.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과 또 실제로 러닝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또 실제로 러닝할 때는 다양한 시스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에 맞게 시스템이 크래시 없이 돌아가게 하려면 예외 처리를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예외들이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체제의 문제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시스템 호출을 잘못하는 경우 또 여러분께서 요즘은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입력값의 문제, 이를테면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나 혹은 숫자 입력란에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예외가 존재할 겁니다. 또 우리가 불가능한 연산, 이를테면 0으로 나누는 연산과 같은가 0으로 나누는 연산과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할당을 실패하는 경우 이를테면 메모리가 스택이 가득 찼을 경우 힙이 가득 찼을 경우에는 객체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역시 예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오류들이죠. 자, 이 오류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끝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끝내지 말고 계속 폴트 톨러런트하게 문제가 있어도 계속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외 처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더 로버스트해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외 처리하는지를 보시면 자바나 코틀린이나 또 다른 랭귀지나 대부분 try, catch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finally라는 걸 쓰는데요. 자, try는 뭔가 하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혹시나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 나누기를 사용해. 그리고 이 나누는 재수가 어떤 변수야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들어있는 문장을 try, 이 문장 안에 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try 안에 두고 이를테면 파일을 오픈하는 것 역시 이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 문장 안에 둘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메모리를 읽는 문제 아니면 어떤 메모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 이를테면 다이나믹하게 힙에서 메모리를 가져오거나 객체를 생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try 안에 그런 문장을 둘 수 있죠. 자, 그 문장이 실행되다가 만약에 divide by zero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catch가 그 문장을 그런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거나 핸들링합니다. 그것이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이 부분이 지금 핸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exception handler라 exception handler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finally는 뭔가 하면요.
자, exception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예외가 없는 문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 finally는 우리가 일단은 try를 실행했으면 반드시 끝내야 되는 문장이고요. 자, 이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은 try 안에 있는 이 구역에 두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특정한 에러가 발생을 했으면 자, 이 catch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catch 안에 있는 이 예외 처리 클래스는 뭘 의미하죠? 이것은 예외의 종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다면 자, 그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또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외 처리의 이 2는 어떠한 예외인가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보실까요? 자, 여기 자, A를 B로 나누죠. 근데 B가 뭡니까? 0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try, catch, finally 이 예외 처리 문장이 없으면 프로그램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은 그냥 실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처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 exception 핸들러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exception is handled 라는 것이 지킵니다. 굳이 프린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다르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finally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시면 exception is handled 무엇이 시키는 것이고요. finally가 있기 때문에 finally 블럭은 반드시 항상 실행됨 이라는 것이 지키고 끝날 겁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종류를 알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아마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파일을 오픈하는 것을 try 문장 안에 두는 경우라든가 앞서 본 것처럼 어떠한 숫자를 다른 숫자로 변수로 나누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생길 것 같아 아니면 파일 오픈 에러가 생길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예외를 달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divide by zero와 같은 예로는 일반적으로 arithmetic exception입니다. 그럼 arithmetic exception이라면 이런 문장을 찍어주거나 다른 행위를 하게 하고 우리가 또 예외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스택을 한번 추적해 보겠다. 현재 스택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추적해 보겠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 .print trace라는 것을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는 arithmetic 에러가 났고 또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정한 예외를 일부러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draw exception에서 여러분께서 특정한 exception을 일부러 고의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안에 지금 draw exception이 있죠? 그리고 draw exception 할 때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mount를 보면서 amount가 자 1000보다 작게 되면 자 exception을 draw 하는 거죠. 그러면 이 draw된 던져진 exception은 catch가 받아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가
exception throw에서 catch에서 잡혀지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들어가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입력 에러도 아니고요. 또 어떤 값의 에러기 때문에 if문을 사용하거나 해서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draw and catch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예외 발생을 통해서 어떠한 오류나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예외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예외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클래스를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